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광화학 오염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광화학 오염과 1차성 오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1차성 오염이라는 것은 1차성 오염 물질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발생원에서 바로 배출되는 물질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건을 뜻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황산가스에 대한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 배워야 되는 광화학 오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광화학, 다시 말해서 광이라는 게 빛광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햇볕 중에서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차성 오염 물질 중에서 대부분이 반응이 일어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올리핀계탄화수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자외선과 결합을 해서 오존이나 PAN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그런 2차성 오염 물질에 의해서 발생된 스모그를 2차성 스모그 또는 그런 물질들을 광화학 오염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차성 오염 물질보다는 2차성 반응, 2차성 오염 물질에 대한 또는 2차성 스모그에 대한 문제들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죠. 요즘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발생되는 스모그가 2차성 스모그이기 때문에 2차성 스모그, 다시 말해서 광화학 스모그는 여러분들이 특히 공부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오염물질의 종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염물질의 종류에서 여러분들이 발생 경로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자, 오염물질의 종류에서 발생 경로에 보시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발생 경로는 우리가 공장의 굴뚝 그리고 자동차의 배기관 두 가지를 기준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공장의 굴뚝이든 아니면 자동차 배기관이든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형태는 동일하나 어떤 물질로 구별하느냐면 주로 연료를 가지고 구별을 해요.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주로 우리가 석유계 연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연료, 공장에서 사용되는 연료 같은 경우에서는 고체나 액체 같이 우리가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발생원은 공장의 굴뚝이나 자동차의 배기관, 자동차의 배기관이니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1차성 오염 물질은 어떤 물질이 있느냐 하면 CH3COOH, 아세트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SiO2, 그리고 H2S 등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물질들은 1차성 물질이 없느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발생원에서 바로 배출되는 물질은 우리가 1차성 오염 물질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물질들은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차성 물질 중에서도 우리가 2차성으로 작용하는 1, 2차성 물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1차성으로만 작용하는 물질이 이 물질들,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1차성으로 작용하는 물질을 꼭 기억을 해야지 답을 찾기 쉬워요. 자, 그러면 이런 1차성 물질이 광화학 반응을 합니다. 또는 산화 반응을 해요. 또는 광분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빛이 참여를 하느냐 하면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이 참여를 하게 돼요. 자, 발생원에서 배출된 1차성 물질이 자외선이나 가시광선과 반응을 해서 광화학 반응이나 광분해 반응이나 산화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주로 핵심은 광화학 반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성되는 물질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오존, PAN, H2O2, NOCL이 있어요. 이 물질들을 우리가 2차성 오염 물질이라고 해요. 자, 2차성 오염 물질의 특징은 강산화제예요. 그래서 1차성 오염 물질에 의해서 발생한 스모그는 1차성 스모그. 자, 그리고 2차성 오염 물질에 의해서 발생한 스모그는 2차성 스모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발생원에서 바로 배출되는 물질은 1차성 물질. 그리고 1차성 오염 물질이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을 받아서 광화학 반응이나 광분해 반응이나 산화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2차성 오염 물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스모그는 2차성 스모그. 그러면 시험상에서는 다음 중에서 1차성 스모그가 아닌 것은 1, 2차성 스모그로 바르게 된 것은 2차성 스모그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오염 물질을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차성 오염 물질을 보시게 되면
발생원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대기를 직접 오염시키는 물질로서 H2S나 SiO2, CH3COOH, C6H5OH, NaOH, NaCl, SO2, NH3, NO, Cl2, CO 여러 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원에서 바로 방출되는 물질이 1차성 물질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자주 출제되는 물질 중에서 반드시 1차성 오염 물질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는 어떤 조건을 가해주더라도 2차성 물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세 개입니다. 자, 예제 1번에 보시면 다음 대기 오염 물질 중에서 바닷물에 물보라 등이 배출원이며 1차 오염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자, 바닷물에 물보라라고 그랬어요. 자, 바닷물에 물보라는 것은 바닷물은 뭐가 많이 함유되어 있죠? 소금이 많이 함유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소금을 찾으시면 돼요. 소금이 뭐죠? 염화 나트륨, NaCl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데하이드는 1, 2차성 물질이에요. 1차도 되고 2차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1차성 물질이기는 한데 여기서는 1차가 핵심이 아니고 바다 물보라의 배출원 중에서 1차성 물질을 찾으라는 뜻이기 때문에 NaCl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2차성 물질을 보겠습니다. 대기 중으로 방출된 1차성 오염 물질이 광화학 반응이나 광분해 반응, 그리고 산화 반응을 통해서 형성되는 물질로서 O3가 오존입니다. PAN은 CH3COOO-NO2, 그리고 아크릴레인, CH2CH, CHO, 그리고 NOCl, H2O2, 그리고 CO 케톤 등이 있어요. 그러면 2차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은 오존이나 PAN, 아크릴레인, NOCl, H2O2, 그리고 CO 케톤.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오존, PAN, H2O2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왜? 2차성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체크하고 있는 내용, 오염 물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예제 2번에 보시면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된 광화학적 산화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광화학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광화학 산화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몇 차성 물질을 이야기하느냐면 2차성 물질을 뜻해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 2차성 물질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럼 뭐를 찾으면 되죠? 1차성 물질. 그럼 가번에 오존, 2차성이죠. 자, 그리고 나번에 PAN, 다번에 하이드로젠 포옥사이드. 하이드로젠 포옥사이드라는 것은 뭐예요? HCl입니다. 염화 수소를 뜻하죠. 그리고 라번,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 라번이 HCl을 뜻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번에 하이드로젠 포옥사이드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이드로젠 포옥사이드라는 것은 뭐냐면 H2O2를 뜻합니다. H2O2는 과산화수소를 뜻하죠. 그래서 가번의 오존은 O3를 뜻하고 PAN은 CH3COONO2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번이 빠졌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았을 때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를 한 다음에 그리고 문제를 읽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문제를 보기까지 확실하게 봐서 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1차도 배우고 우리가 2차를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1차도 되고 2차도 되는 게 뭐가 있어요? 1, 2차성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1, 2차성 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1, 2차성 물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차도 되고 2차도 되니까 대기 중에서 배출원에서 바로 배출되는 물질, 그리고 배출된 물질이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일어나는 물질입니다. 발생원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될 수도 있고 배출된 물질이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발생되는 물질로서 세 가지, 이제 한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SO3입니다. 그리고 NO2, 그리고 HCHO, 케톤이죠. SO3는 삼산화황, NO2는 이산화질소, HCHO는 폼알데하이드라고 그러죠. 그리고 케톤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물질들은 1차와 2차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1차성 물질과 2차성 물질을 암기를 해두라고 한 거예요.
자, 예제 문제 보시면 다음 중에서 1, 2차 대기오염 물질 모두에 해당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1, 2차성 오염 물질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는 거죠. 가번의 오존은 2차입니다. 나번의 PA 2차, 다번의 CO는 1차, 라번의 알데하이드는 1차도 되고 2차도 된다고 그래서 1, 2차성 물질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화학 반응이에요. 자, 그럼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려고 하면 광화학 반응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화학 반응의 3대 요소라고 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 외에는 2차성 물질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차성 오염 물질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절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대 요소라고 표현하고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질소산화물이에요. 자, 먼저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면 NO와 NO2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연소기관에서 배출됐을 때 고온의 화염 속에서 배출되는 게 NO와 NO2잖아요. 그죠? 그러면 NO는 90, NO2는 10% 정도가 차지하게 된다고 그랬죠. 고온의 화염 속에서 배출됐을 때. 그리고 탄화수소는 올레핀계 탄화수소예요. 자, 여기서 올레핀계 탄화수소. 자, 올레핀계 탄화수소는 불포화 탄화수소입니다. 그리고 이중결합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빛은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이에요.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중에서 주로 자외선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했을 때 다음 중에서 광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빛으로 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외선도 나오고 가시광선 두 가지가 다 나오게 되면 가시광선을 체크하시면 안 되고 자외선을 체크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는 자격증 시험은 가장 맞는 것, 가장 틀린 것, 두 개 중에 한 개만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이 설사 두 가지가 참여한다 그래도 가장 절대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외선이거든요. 그래서 오염 물질을 형성하는 반응에서는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참여하는 빛은 자외선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광화학 서모가 3대 주요 원인 요소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갑은 아황산가스, 납은 자외선, 답은 올레핀계 탄화수소, 라번의 질소산화물. 자, 여기서는 몇 번이 틀렸어요? 갑은 아황산가스는 1차성 서무구를 일으키는데 주로 참여하고, 나머지 자외선, 올레핀계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은 광화학 서모그의 3대 요소가 되는 거죠. 가번이 정답. 그리고 나번을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화학 반응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체크하는 그런 형태로 설명을 드릴게요. 가번의 NO2. NO2라는 것은 이산화질소입니다. 이산화질소는 1차도 되고 2차도 된다고 그래서 1, 2차성 오염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 대기 오염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태양빛의 흡수기체로서 파장이 420나노미터 이상의 가시광선에 의해서 광분해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광분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광분해 반응이라는 것은 2차성 물질이 태양의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을 받아서 2차성 물질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오존이 있습니다. 자, 오존이 대표적인 자외선이니까 가시광선도 참여를 해요. 자외선과 반응을 해서 이제 우리가 광분해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럼 광분해 반응이 일어나면 O2와 O로 분해가 일어나요. 자, 그리고 SO3 마찬가지 자외선을 받아서 광분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SO2와 O가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NO2도 마찬가지 자외선을 받아서 광분해를 하게 되면 NO와 O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광분해는 무조건 O라는 산소 원자는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냈을 때 광분해에 참여하는 물질이 2차성이에요. 그리고 광분해에 의해서 발생되는 물질도 2차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SO2가 있죠. NO가 있죠. 그래서
1차성 물질, 반드시 1차성 물질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두라고 이야기한 거죠. 왜? 우리가 대충 보면 SO2와 NO는 1차성으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1차성 오염 물질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1차성 오염 물질을 찾으시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되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에서 반드시 1차성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분해 반응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을 우리가 광분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오존은 200에서 300나노미터 파장에서 강한 흡수가, 그리고 450에서 700나노미터에서 약한 흡수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00에서 300나노미터에서 강한 흡수가 일어나고 450에서 700나노미터에서 약한 흡수가 일어나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바뀌어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오답이 된다는 거. 그리고 광화학 서모근은 맑은 날 자외선의 강도가 클수록 잘 발생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외선의 강도가 강하려고 하면 흐린 날에는 강하지가 않죠. 맑은 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자외선에 의해서 광분해가 또는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산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광화학 반응이 많이 일어나려고 하면 자외선의 강도가 강한. 그래서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여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시간대로 봤을 때는 한낮에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대기 중의 광화학 반응에서 탄화수소를 주로 공격하는 화학기종은 OH기. 그리고 5번, 성층권에서 오존층이 대부분의 자외선을 차단한 후에 대류권으로 들어오는 태양의 파장은 280나노미터 이상의 파장이다. 그리고 6번, 7번은 파장을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케톤은 파장이 300에서 700나노미터에서 약한 흡수를 하면서 광분해가 일어나고, 반면에 알데하이드는 파장이 313나노미터 이하에서 광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케톤은 300에서 700나노미터에서 광분해, 반면에 알데하이드는 313나노미터 이하에서 광분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9번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질소산화물하고 이렇게 서모구에 관계되는 내용을 설명할 텐데, 지금 9번에 보시게 되면 NO에서 NO2로 산화가 거의 완료가 돼요. 그러면 NO라는 물질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NO2가 되는 거죠. 그럼 NO는 1차성이 되는 거고 NO2는 2차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NO는 1차, NO2는 2차죠. 왜? 반응이 일어난다는 소리는 자외선을 받아서 광화학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산화가 거의 완료되고 NO2가 최고 농도에 달하면서 오존이 증가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NO2라는 물질이 반응을 해서 오존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오존은 몇 차성 물질이에요? 2차성 물질이에요. 그럼 여기서 NO2라는 것은 몇 차로 참여를 해야 되느냐면 NO하고 NO2는 2차성 물질인 오존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1차와 2차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자체는 전부 다 오존을 형성하는 반응에서는 1차성으로 작용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NO2가 2차로 작용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만약에 오존이라는 말이 없고 질소산화물 NO와 NO2의 설명으로 나타내면, 다시 말해서 대기 중에 발생원에서 NO가 발생을 해서 그리고 자외선하고 반응을 해서 NO2가 형성됐다면 여기서처럼 NO는 1차, NO2는 2차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내용이 있으면서 마지막에 오존이 형성된다는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존만 몇 차성이 되느냐 하면 2차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존을 형성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질소산화물이나 올리핀계탄화수소는 무조건 1차성이 된다는 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10번에 보면 NO의 광산화율이라는 것은 NO가 NO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광산화율이라는 것은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는 소리거든, 빛을 받아서. 그럼 NO가 NO2로 무조건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광산화율이라고 표현을 하고 분당 ppb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산화기가 산소와 반응해서 오존이 생성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과산화기라는 것은 주로 H2O2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대기 중에서 NO가 존재하며 오존은 NO2와 O2로 되돌아가므로 오존은 축적되지 않고 대기 중에 오존은 증가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우리가 오존 같은 경우에서는 축적성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분해 반응, 그 다음에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순환을 해서 축적하지 않아요.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해서 최근에는 자동차 운행이 많은 대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다.
자, 이 내용은 주로 우리가 광학 서모그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올리핀계탄화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동차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2차성 오염 물질이 많이 형성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일사량이 크고 대기가 안정되어 있을 때 잘 발생한다. 그 이유는 일사량이 크다는 소리는 자외선의 강도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낮이 되겠죠? 계절적으로, 우리나라로 보면 계절적으로 여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대기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는 것은 바람이 분다는 소리는 대기가 움직여요. 그럼 불안정하죠. 그리고 그 바람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확산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농도가 낮아지든지. 반면에 안정하면 바람이 안 분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오염물질이 그대로 축적된 오염물질이 그대로 존재하니까 서모그를, 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서모그가 형성되려고 하면 일사량이 크고 광학 서모그가 많이 일어나려고 하면 일사량이 큰 여름 한낮에, 그리고 대기가 안정이 되어 있을 때, 오염물질의 혼합이 없을 때 잘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광학산화물은 2차성 오염물질을 뜻해요. 그래서 그 2차성 오염물질의 가장 핵심이 오존이 됩니다. 자, 오존의 농도는 아침에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일사량이 최대인 오후에 최대가 되고 다시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간대별로 봤을 때 우리가 이른 아침 같은 경우에서는 1차성 오염물질이 있겠죠. 그 다음 그 1차성 오염물질이 자외선하고 반응해서 2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2차성 오염물질이 형성이 돼요. 그럼 그 2차성 오염물질은 우리가 보통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 한낮 동안에 오염의 농도가 최고가 되죠. 그러면 오후 4시 이하가, 이제 오후 4시가 지나게 되면 자외선의 농도가 서서히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2차성 오염물질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한낮이라고 하면 10시에서 2시 정도로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배웠는데, 지금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정도를 한낮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6번, 질소산화물과 올리핀계탄화수소 등이 원인 물질로 작용했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2차성 오염 물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질소산화물 중에서 NO와 NO2 그리고 올리핀계탄화수소가 원인 물질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7번, SO2는 파장이 280에서 290 나노미터에서 강한 흡수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SO2, 아황산가스예요. 280에서 290 나노미터에서 강한 흡수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광분의 반응이, 대류권에서 광분의 반응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SO3는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광분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이? 아황산가스는 대류권에서 광분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에 보시게 되면 알데하이드는 O3 생성에 앞서서 반응 초기부터 생성되며 탄화수소의 감소에 대응한다고 그래서요. 그러면 반응 초기부터 발생한다는 소리는 알데히드는 1, 2차성 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5번을 볼게요. 광학 반응 시 하루 중에서 오염물질의 일반적인 농도 변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에 알데하이드는 대체적으로 오전 중에 감소 경향을 나타내다가 오후가 되면서 오존과 더불어서 서서히 증가한다. 자,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전에 18번 설명에서도 있은 것처럼 오존이 발생하는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물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알데하이드는 1, 2차성 물질이고, 1, 2차성 물질이면서 2차성 물질이 되는 오존을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참여하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탄화수소 중에서 오존을 잘 형성하는 것은 디올리핀, 그리고 올리핀, 알데하이드, 알코올 등이 있어요. 답은 NO2는 오존의 농도가 최대에 도달할 때 통상적으로 아주 적게 생성된다. 그리고 NO와 탄화수소의 반응에 의해서 NO2는 오전 7시경을 전후로 해서 상당한 율로 발생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갑은. 그래서 2차성 오염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오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존의 형성 시간이 한낮, 그 앞에는 1차성이나 1, 2차성 물질들은 그 전 단계에서 최고의 농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에 보시게 되면, 자, 광학 서모그 발생 시에 산화물의 농도에 미치는 인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산화물의 농도라는 것은, 산화물이라는 것은 몇 차성 물질을 뜻하느냐 하면 2차성 물질을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2차성 물질을 형성을 했을 때 어떤 요인에 의해서 2차성 물질이 많이 형성되느냐,
아니면 적게 형성되느냐를 뜻하는 거예요. 자, 먼저 반응 물질의 양. 여기서 반응 물질의 양이라는 것은 1차성 물질입니다. 빛의 강도,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의 강도죠. 여름 한낮. 그리고 대기 안정도. 안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빛의 지속 시간도 길면 길수록 2차성 오염 물질이 많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광학 반응을 그림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 그림이 시험에서 다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탄화수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단서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 NO2의 광화학 사이클입니다. 이 1번 같은 경우에서는 오존이 대기 중에 축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먼저 NO2라는 물질이 있어요. NO2가 자외선을 받습니다. 그럼 광분해가 일어나요. 광분해라는 것은 O와 나머지 물질로 분해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NO2라는 물질이 광분해를 하게 되면 O가 나오니까 NO와 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와 O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발생된 O는 대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오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오존은 다시 NO와 결합을 해요. NO와 결합을 하면서 NO2와 O2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사이클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존은 축적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하면 다음 갈로 안에 들어갈 물질로 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갈로를 비워 놓습니다. 자, 1번, 2번 이렇게 해서. 그럼 1번과 2번에 동일하게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 거죠? 산소가 들어가는 거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자동차 배출 가스를 에어 챔버에 넣고 자외선을 쪼였을 때 발생되는 가스의 농도 변화는, 자, 여기서 자외선을 쪼였다고 했으니까 가스의 농도 변화, 발생되는 가스라는 것은 몇 차성을 뜻하는 거예요? 2차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2차성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내용상에 보면 시간대별로 가장 이른 시간이 여기죠. 그래서 1차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알데하이드는 여기서부터는 2차성이 되겠죠. 그래서 2차성, 2차성, 전부 다 2차성인데 지금 NO2는 몇 차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1, 2차성. 알데하이드도 1, 2차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차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죠? 오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찾는 것은 오존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2차성 물질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성 물질이 많이 형성되려고 하면 초기에 1차성 물질의 농도가 최고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차성 오염 물질이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형성되는 가장 대표적인 2차성 물질이 오존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내용에 보시게 되면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라는 것은 출근 시간입니다. 그럼 몇 차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1차성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차성 물질이 질소산화물 중에서는 NO와 NO2, 그리고 탄화수소는 올레핀계 탄화수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물질이 최대가 돼요. 자, 그러면 태양의 자외선을 받아서 질소산화물과 올레핀계 탄화수소가 광분해 반응을 해요. 언제? 한낮에. 그래서 이 한낮은 12시에서 2시가 가장 피크인데 조금 더 넓게 보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볼 수 있어요. 이때는 뭐가 만들어지죠? 2차성 오염 물질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존이나 알데하이드는 1, 2차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2차성 오염 물질을 찾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1차성 오염 물질이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게 이제 1차성 물질입니다.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몇 차성이 만들어지죠? 2차성 물질이 만들어지죠. 알데하이드는 1, 2차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1차성으로 존재를 하느냐, 2차성으로 존재하느냐는 것은 문제의 단서와 보기를 보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2차성 물질이 되는 오존을 찾는 게 가장 핵심이 되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시게 되면 낮 12시 부근, 낮 12시라는 것은 한낮입니다. 한낮. 그죠? 광화학 반응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그럼 몇 차성 오염 물질이 되는 거죠? 2차성 오염 물질. 그래서 2차성 오염 물질 중에서 여러분들 보기로 출제되는 대표적인 게 PAL, O3, NO2예요. 자, O3는 오존, NO2는 이산화질소죠. 그러면 문제가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래프 한 개 주어지고 가장 알맞은 물질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장 알맞은 물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시간이 가장 빨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2시 부근이 가장 한낮이 되겠죠.
그럼 이 한납 부근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물질이라는 소리예요. 왜? 여기 피크가 형성되고 있죠. 피크라는 것은 가장 많이 형성되는 농도가 가장 높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떤 물질이 B급 안에 들어갈까요? 2차성 물질. 그 2차성 물질을 찾는 보기가 PAN, O3, NO2가 보기 중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보기에 있는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들을 찾으시면 되고, 아니면은 2차성 물질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나다라의 1차성 물질과 2차성 물질을 설명을 쭉 보기가 있겠죠. 그 중에 1차성 물질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광화학 물질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2차성 물질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이론적으로 나오든 아니면은 그래프로 나오든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고, 그래프로 나오게 되면 한낮 시간대를 보는 거예요. 그 한낮 시간대에 오염물질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1차성 물질이 아니라 2차성 물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그 2차성 오염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PAN 그리고 오존, 이런 물질들이죠. 그래서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보기가 똑같은 1, 2차성 물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숙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